저는 올해 60이 됩니다. 남편 재혁이와 결혼한 지 35해가 흘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그 사람이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누워있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맞을까요? 모든 게 작년 가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재혁이가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사이에는 이상한 침묵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바쁜 일상 때문에 서로 얼굴 보기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그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그는 신문을 보며 대답합니다. 글쎄 특별한 건 없는데.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친구 명숙이를 만났을 때 이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다 그런 거야. 우리 남편도 퇴직하고 나서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내가 미칠 것 같더라고. 하지만 명숙이의 웃음 뒤에는 저와 같은 외로움이 숨어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준서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며느리 수진이랑 같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걸 느꼈습니다. 주말이 되어 아들 부부가 도착했을 때 수진이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던 중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순간 식탁 위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수진이랑 저 요즘 많이 힘들어요.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재혁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니? 준서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아시잖아요. 요즘 회사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저는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집에 거의 못 들어가고 수진이는 혼자 아이 둘 키우면서 지쳐가고 있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준서 씨는 제 마음을 몰라주세요. 퇴근하면 피곤하다며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안 보고 잠들어버리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 있다며 나가버리고.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재혁이가 사업 때문에 집을 비울 때 저도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외롭고 힘들었던 그 시절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참았습니다. 그게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재혁이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가정은 남자가 책임져야 하는 거다.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지. 나도 그렇게 살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이었나요? 당신은 그렇게 살았다고 하지만 저는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아플 때도 제가 힘들 때도 당신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식탁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재혁이는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살면서 제가 그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준서와 수진이도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재혁이는 벌써 코를 골며 잠들었지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5년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했었나요?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함께 살아온 걸까요? 사랑이라는 게 뭔지 이 나이가 되어서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부부가 떠난 후 재혁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한 말 진심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이었어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나 봐요.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 듣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대학 동창 모임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친한 친구 은혜와 단둘이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저는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재혁이와의 관계, 아들 부부의 문제, 그리고 제 아내 외로움까지. 은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비슷해. 남편이랑 사는 게 사는 건지 그냥 같은 집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런데 말이야, 작년에 내가 봉사활동 시작했잖아. 거기서 만난 한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인생은 60부터라고. 이제부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고.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인생은 60부터일까요? 아직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재혁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모임 재미있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제 말에 재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결혼하고 35년을 살았는데 정작 서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당신은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재혁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부끄럽지만 당신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의 정직한 대답에 저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몰라요. 우리 이제라도 서로를 알아가면 안 될까요? 재혁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해봅시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날부터 우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나가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재혁이는 자신이 젊었을 때 꿈꿨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저도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해.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 여자친구 있었어. 민준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사 선배예요. 다음 주에 집에 데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재혁이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 그도 기뻐했습니다. 우리 막내도 이제 장가를 가는구나. 다음 주가 되어 민준이가 여자친구 지은이를 데려왔습니다. 지은이는 밝고 당찬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재혁이가 물었습니다. 지은 씨는 결혼하면 일 계속할 거예요? 지은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히 계속할 거예요. 제 일을 사랑하거든요. 민준이도 그걸 알고 있고 서로 응원하기로 했어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새로운 세대의 결혼관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시대와는 다른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 말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은이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그녀와 둘이 주방에 섰습니다. 어머니, 사실 걱정이 하나 있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일을 계속하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중요한 건 지은 씨가 행복한 거예요.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지은 씨가 선택할 문제예요. 주변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지은 씨가 원하는 대로 사세요. 그날 밤 재혁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들한테 잘해줘야 해요. 준선의 수진이도 민준이네 지은이도 다들 자기 인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방식을 강요하면 안 돼요. 재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시대가 변했는데 우리 생각만 고집하면 안 되겠죠.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씩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아무리 오래 살아온 습관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나 요양병원 가야 할 것 같아. 혼자 사는 게 이제 힘들어. 올해 85이 되신 시어머니는 최근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저는 재혁이와 상의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와야 할까요? 재혁이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집에 모시면 당신이 힘들 텐데.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어머니를 뵙고 이야기해봐요. 시어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 어머니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져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미안해.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강하셨던 분입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서 세 아들을 키우시며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이렇게 약해지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재혁이와 형제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큰형님과 작은형님 내외도 왔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우리 집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그러자 큰형님 부인인 큰형수님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건 우리가 해야지. 큰 집에서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큰형수님의 표정에서 저는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형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재수씨 우리가 비용을 분담해서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게 어머니한테도 편하실 것 같은데. 재혁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형님,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큰형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재혁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다들 나이가 있고 형수님들도 힘들어. 요양원이 오히려 어머니한테 나을 수도 있어. 전문 간병인들도 있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까요? 그날 밤 재혁이는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재혁이는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불효 같고 그렇다고 우리가 모시기도 부담스럽고. 나는 못난 아들이에요.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혼자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께 솔직하게 여쭤봤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어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혼자 있고 싶어. 자식들한테 짐되기 싫고 며느리들 눈치 보기도 싫어. 요양원이 나을 것 같아. 거기 가면 나이 비슷한 사람들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다던데.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효도와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편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자주 찾아뵐게요. 집으로 돌아와 재혁이와 형제들에게 어머니 뜻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놀랐지만 이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며 어머니를 찾아뵙기로 약속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후 저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홀가분함과 동시에 묘한 죄책감이었습니다. 재혁이도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주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잘한 거 맞죠? 재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 거니까요. 그래도 마음이 편치는 않네요. 그 무렵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상담 받기 시작했어요. 부부 상담이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어때? 준서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동안 쌓인 게 많아서. 그런데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화가 중요하다고.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저는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포기하지 마. 수진이는 좋은 사람이야. 준서도 좋은 남편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노력하면 좋아질 거야. 전화를 끊고 재혁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상담받는데요. 재혁이는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잘하는 거죠.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어서 참고 살았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토요일 아침 재혁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뭔가 배워볼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뭐요? 재혁이는 신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문화센터에서 부부가 함께하는 댄스 강좌가 있네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여보가 춤을요? 재혁이도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새로운 것도 배우고. 그렇게 우리는 댄스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강사는 젊고 활기찬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춤은 서로를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의 호흡을 읽고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거죠. 부부라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습니다.
재혁이는 박자를 못 맞춰 제 발을 자꾸 밟았고 저도 긴장해서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재혁이의 손을 잡고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새롭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서로를 바라본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재혁이가 말했습니다. 당신 춤출 때 예쁘네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숙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어. 급한 일이 생겼어. 저는 바로 나가 명숙이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은 명숙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운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확실해. 명숙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핸드폰 문자를 봤어. 처음엔 의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이상한 거야. 자꾸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약속 있다고 나가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는 명숙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명숙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우리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거. 그냥 습관처럼 산 거지 사랑은 언제 식었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저는 명숙이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명숙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이혼해야 하나? 그런데 이 나이에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 애들한테도 창피하고. 저는 명숙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세대 여자들은 참 많은 것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행복보다 가족을 위해, 체면을 위해, 세상의 시선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명숙이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재혁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는 괜찮죠? 재혁이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저는 명숙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재혁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말했습니다. 그 집도 참 안 됐네요. 그런데 왜 갑자기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재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요즘 우리가 조금씩 변하고 있잖아요. 댄스도 배우고 산책도 하고. 그런데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혁이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나는 진심이에요. 이제라도 당신을 제대로 알고 싶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와 지은이의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3달 후 봄이었습니다. 지은이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은이 아버지는 대학 교수셨고 어머니는 약사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지은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희 지은이가 워낙 일을 좋아해서요.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돈께서는 괜찮으신가요? 재혁이가 대답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지은 씨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요즘 시대의 여자라고 일 그만둬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은이 어머니는 안도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네요. 요즘도 며느리 일하는 거 못마땅해 하는 시댁이 많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혁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사실 저도 처음엔 며느리가 일하는 게 좀 걱정됐거든요. 손자 낳으면 누가 돌보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당신 말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재혁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재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 방식을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주말 준선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상담을 받기 시작한 후 두 사람의 분위기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준서 씨가 조금 달라졌어요. 퇴근하면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주말에도 집에 있으려고 하고. 준서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담 받으면서 깨달은 게 많아요. 제가 너무 일만 생각하고 가족을 소홀히 했구나 싶더라고요. 저녁을 먹으며 준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때요? 요즘 둘이 사이가 좋아 보이던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노력하고 있어. 댄스도 배우고 산책도 하고. 이 나이에 새삼스럽지만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중이야. 수진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멋지세요, 어머니. 저희도 그렇게 늙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혁이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보고 멋지대요. 기분이 이상하네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재혁이는 제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다음 주 댄스 수업이 있는 날 저는 새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재혁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쁘네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수업장에 도착하니 다른 부부들도 와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부부들이었습니다. 수업 중간 쉬는 시간에 옆에 있던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혼 40년 차라고 했습니다. 남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퇴직하고 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부인분도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오랜만에 남편이랑 손잡고 뭔가 하니까 신혼 때 생각도 나고 그래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재혁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요?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여행요? 어디로요? 재혁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주도. 신혼여행 갔던 곳. 거기 다시 가보고 싶어요. 저는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35년 전 신혼여행. 젊고 설레던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집에 와서 바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재혁이는 신이 나서 인터넷으로 숙소를 찾아보고 저는 갈 곳을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뭔가를 계획하니 즐거웠습니다. 그때 명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나 결정했어. 이혼할 거야.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진짜 그러기로 했어. 명숙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응. 남편이랑 이야기했어. 남편도 인정하더라고. 바람 피운 거. 미안하다고 하는데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하다니. 저는 명숙이에게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할 거야. 명숙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래도 이대로는 못 살겠어.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전화를 끊고 재혁이에게 명숙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재혁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안 됐네요. 그래도 명숙이 씨 결정을 존중해야죠. 저는 재혁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보는 절대 그러지 않겠죠. 재혁이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도 없고 당신이랑 남은 인생 잘 살고 싶어요.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신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표정이 밝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와서 친구도 생기고 할 일도 있으니까 좋더라. 너희들 걱정 안 해도 돼. 저는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씀드렸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머니. 자주 찾아뵐게요. 요양원을 나오며 재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니까 마음이 놓여요. 우리가 억지로 모시지 않은 게 잘한 것 같아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효도가 꼭 함께 사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걸 해드리는 게 진짜 효도인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제주도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재혁이는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빌려 신혼여행 때 갔던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35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파도 소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그때 우리 여기서 사진 찍었던 거 기억나요? 재혁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기억나요? 당신이 사진기 들고 셀카 찍으려다가 넘어졌잖아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장밋빛으로만 보였습니다. 저녁에는 바닷가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회를 먹으며 재혁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 인생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 생각하며 살아요. 재혁이는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재혁이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라 변하는 것이구나. 젊었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에서 이제는 따뜻하고 편안한 사랑으로. 제주도에서 사흘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재혁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자주 웃었고 저에게도 더 다정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지금 시간 있어. 만나야 할 것 같아. 저는 바로 나가 은혜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은 은혜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혼한대.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수미가. 왜? 은혜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위가 다른 여자를 만났나 봐. 수미가 어제 집에 와서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 은혜의 딸 수미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아이가 둘 있었습니다. 은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수미가 그동안 얼마나 잘 살려고 노력했는데. 애들 키우느라 일도 그만두고 시댁 눈치도 보고. 그런데 이렇게 배신당하다니. 나는 사위를 용서할 수가 없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미는 어떻게 하겠다고 해?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이혼하겠대. 애들은 자기가 키우겠다고. 근데 걱정이 태산이야. 경력도 단절됐는데 혼자 애들 둘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 저는 은혜를 위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들 세대도 결국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구나. 집에 돌아와 재혁이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재혁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참 많네요. 명숙이 씨네도 그렇고 이제 은혜 씨 딸까지. 저는 재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정말 행운이에요.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재혁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 행운을 놓치지 말아요. 다음 주 댄스 수업에 갔을 때 강사 선생님이 공지를 했습니다. 다음 달에 발표회가 있습니다. 부부들이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혁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재혁이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표회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더 자주 만나고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호흡이 맞아갔습니다. 연습하는 동안 재혁이와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 못다 한 이야기들, 서로에 대한 섭섭했던 감정들, 그리고 앞으로의 꿈들까지. 어느 날 연습을 마치고 집에 오니 준서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저는 기쁜 마음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이야. 축하해. 준서의 목소리도 밝았습니다. 네, 엄마. 상담 받으면서 관계가 좋아졌거든요. 셋째를 가지게 됐어요.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손주가 또 태어나다니. 재혁이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구나. 손주가 셋이나.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재혁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네요. 아이들도 잘 되고 우리도 행복하고.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명숙이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힘들다고 했습니다. 명숙이가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로 남편이랑 싸우고 있어. 그 사람이 자기가 번 돈이라고 주장하는데 내가 30년 동안 집안일 하고 애들 키운 건 아무것도 아니래. 저는 명숙이를 위로하면서도 답답했습니다. 우리 세대 여자들은 집안을 지키느라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할 때는 경제적으로 너무 불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명숙이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뭐래? 명숙이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승사는 있대.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은 편이구나. 재혁이가 변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관계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명숙이처럼 배신당하고 혼자 남겨진 사람들도 있고 은혜네 딸처럼 젊은 나이에 이혼을 결심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발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순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재혁이가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예쁘네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긴장돼요. 재혁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그래도 우리 잘할 거예요. 발표회장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우리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무대에 올라가며 떨렸습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재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동안 저는 관객들을 잊었습니다. 오직 재혁이와 저 그리고 음악만 있었습니다. 춤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재혁이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왜 울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해서요. 정말 행복해서 그래요. 재혁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행복해요. 당신과 함께여서. 발표회가 끝나고 준선의 가족이 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멋있었어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수진이도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저희도 나이 들면 저렇게 살고 싶어요.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예쁘다고 좋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혁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앞으로 더 행복한 날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이제 시작이잖아요. 재혁이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날 명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밝았습니다. 어제 발표회 영상 봤어. 너희 정말 멋있더라. 부럽다. 저는 명숙이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 명숙이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지만 버티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내가 행복한 모습 보니까 나도 용기가 나더라.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명숙이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어. 우리 나이가 뭐 어때서.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 명숙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힘이 돼.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구나. 저녁에 재혁이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재혁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춤도 계속 배우고 싶고 여행도 더 다니고 싶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해보고 싶어요. 재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다 같이 해요.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거 많이 찾아봐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재혁이와 제 관계가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력했고 변했고 그 결과 더 행복해졌습니다. 봄이 되어 민준이와 지은이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사한 봄꽃들이 피어있는 예식장은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이가 지은이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었구나. 재혁이도 옆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수도 있지만 서로 사랑한다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재혁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피로 연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도 있었고 재혁이 직장 동료들도 왔습니다. 모두들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돈님,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무슨 비결 있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해서 그런가 봐요. 남편이랑 요즘 춤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그래요. 피로연이 끝나고 가족들끼리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선의 가족, 민준이네 부부, 그리고 저희 부부.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행복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재혁이가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네요.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드는 게. 수진이가 배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준서 씨랑 오래오래 사랑하면서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돼. 지은이도 거들었습니다. 저희도 시부모님 보면서 배워야겠어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사랑할 수 있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혁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막내 결혼도 시키고 가족들도 다 모이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싶어요. 재혁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할 거예요. 우리 함께니까. 다음 주 명숙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혼 절차를 거의 마무리했다고 했습니다.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명숙이가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잘한 것 같아.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저는 명숙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너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명숙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춤 배워볼까?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하고 싶어. 저는 명숙이에게 우리 댄스 강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다음 수업 때 명숙이가 함께 왔습니다. 혼자 온 사람들도 많았고 부부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명숙이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명숙이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재미있네.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웠어. 그 주말 은혜를 만났습니다. 수미의 이혼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말했습니다. 수미가 요즘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 다시 일하려고. 힘들어 보이지만 눈빛은 살아있더라고. 저는 은혜에게 말했습니다. 수미 잘하고 있는 거야. 넘어졌다고 끝이 아니야.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지. 은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요즘 생각이 많아. 우리 남편이랑 관계가 좋지 않거든. 뭐 바람 피우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무덤덤해. 서로 관심도 없고. 저는 은혜에게 우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재혁이와 제가 어떻게 관계를 회복했는지,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은혜가 진지하게 듣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한번 노력해봐야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시어머니를 찾아뵀을 때 어머니는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친구분들과 함께 산책도 하시고 노래 교실도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친구가 생기니까 좋더라. 매일 할 일도 있고. 너희들 덕분에 편하게 지내고 있어. 저는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니까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요양원을 나서며 재혁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되겠죠. 저는 재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야죠. 서로 의지하면서요. 재혁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100세까지 함께 살아요. 어느 날 저녁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건강하대요. 아기도 잘 크고 있고요. 다음 달이면 성별도 알 수 있대요. 저는 기쁜 마음에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수진이 몸조리 잘해야 해. 준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제가 잘 챙기고 있어요. 요즘 저 많이 달라졌죠. 전화를 끊고 재혁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달라졌어요. 재혁이도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변하니까 아이들도 변하는 것 같아요. 좋은 영향을 준 거죠. 저는 재혁이 말에 동의했습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식들도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댄스 강좌가 끝나갈 무렵 강사 선생님이 새로운 수업을 소개했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요가 수업이었습니다. 재혁이와 상의해서 우리는 요가도 배우기로 했습니다. 명숙이도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습니다. 첫 요가 수업 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요가는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만 젊으면 몸도 따라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60이라는 나이가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걸어오며 재혁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버킷리스트 만들어 볼까요? 하고 싶은 것들 다 적어보는 거예요. 저는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습니다. 집에 와서 우리는 종이를 꺼내 함께 적어 내려갔습니다. 유럽 여행 가기, 손주들과 캠핑 가기, 봉사활동하기, 부부 사진 찍기, 책 쓰기.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았습니다. 목록을 다 적고 나서 재혁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씩 이루어가요.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시간 많잖아요. 재혁이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젊었을 때보다 더 밝았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멋지게 늙고 있어. 사랑을 멈추지 않으니까. 재혁이가 뒤에서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예뻐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저는 재혁이의 품에 안겨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면, 변화하려고 노력한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60이라는 나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재혁이가 잠든 후에도 저는 한참을 깨어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위기, 시어머니 문제, 친구들의 이혼, 그리고 재혁이와 저의 변화. 모든 게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음 날 아침 재혁이가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함께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재혁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할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산책 가요. 그리고 저녁에는 춤 연습하고. 재혁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매일매일이 행복하네요. 우리는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으로 향하는 길, 봄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재혁이의 손을 꽉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특별한 게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 행복이 있구나. 손을 잡고 걷는 것, 함께 웃는 것, 서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행복이구나. 공원 벤치에 앉아 재혁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죠.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사랑을 멈추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요. 재혁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약속해요.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요. 저는 눈을 감고 봄바람을 느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60의 나이, 35년의 결혼 생활 끝에 우리는 다시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멋지게 늙고 싶다면 사랑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